전문 거버넌스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빈파 전 화성푸드 통합지원센터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이번 주 거버넌스 뉴스 전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명절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 푸드플랜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내용에는 대전 소재 청양군 먹거리 직매장 관련 보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청양군 푸드플랜의 핵심 사업으로 87억 원을 투입해서 2020년 9월부터 대전시 유성구 하카동에 운영 중인 먹거리 직매장이 개장 첫 해 12억 원, 그리고 21년에 27억 원, 27억 2천만 원, 22년에 29억 1천만 원에 이어서 지난해 32억 7천만 원을 올려서 누적 매출 100억 돌파를 축하한다는 그래서 화제라는 내용으로 보도가 많이 났었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누적 매출액이 101억 원이고 누적 이용객이 34만 명의 회원수 9천 명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전에 이제 청양 먹거리 직매장을 네. 대전에 만들었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매장이고 로컬푸드 직매장인데 대전을 겨냥해서 만든 거예요. 청양군은 군수 이름을 걸고 먹을거리의 안정성과 신선함, 신뢰성, 고품질을 강조하는 군수 품질 인증제를 들고서 총 인구 3만 13명의 고령화 39% 소도시에서 만들어진 농산물을 2016년 150 농가로 구성된 로컬푸드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군이 푸드플랜 관련 연구를 통해서 거주인구 145만의 대도시인 대전을 겨냥해서 하루 매출 1,000만 원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푸드플랜 출하 농산물에 대해서 현재 70에서 100%까지 사전 안전성 검사율을 달성하면서 소비자 홍보단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사진은 오늘 아침에 찍은 그 직매장 현장입니다. 아, 대전 갔다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내부 사진까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었고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향상은 물론이고 먹을거리 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중간 지원 조직인 청양지역 활성화 재단 법인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지역 먹을거리 보장 조례와 청양 군수 품질 인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고 먹거리 위원회도 민간 참여를 늘리면서 5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합니다. 인구 3만 소도시에서 50명의 먹거리위원회 규모는 매우 상당한 거라고 여겨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화성 100만을 바라보는 화성도 40명인데 여기 3만짜리가 50명이라는 거 굉장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청양군은 먹거리 기반 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 연중 기획 생산 체계를 구축해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만들고 직거래 매장과 관계 시장 확대를 위해서 현재 161억 원을 투입해서 푸드플랜 앵커 시설로서 대치면 탄정리 일원에 5,800평 정도의 사이즈로 먹거리 융복합 종합타운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로컬푸드 출하농가에 대한 농산물 최저가 가격 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요. 출하농산물 전 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대전 지역 공공기관 및 외식업체, 경로당 등 관계시장을 확대하고 직매장 및 공공급식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그 농산물 가공 종합가공센터와 공공급식 물류센터, 안전성 분석센터, 농산물 전처리센터, 산채 가공센터, 구기자 산지센터, 산지유통센터, 친환경 가공센터 등이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오늘 6월 중으로 푸드플랜 홍보교육관을 마지막으로 연계시설을 준공할 예정인데, 로컬푸드 지수평가에서 당연 2020년에는 우수상을 받았고 2021년엔 최우수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2년 돼서 대상을 받는 성과도 냈다고 합니다. 제가 푸드플랜 뉴스농장에서 거버넌스 파트를 책임진 만큼 청양의 이 같은 도약의 기반이 중간 지원 조직인 지역 활성화 재단 법인과 먹거리위원회 역할인가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례상에도 그렇고 먹거리위원회 기능이 심의자문기구로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듯하고 실제 먹거리 융복합 타운 조성 관련해서 업무적 개입이 크지 않은 것으로 느껴져 조금 아쉬웠습니다. 거버넌스 운영 결과보다는 군수의 책무며 행정실국의 몫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먹을거리 자치 활동에 대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제도가 정착되면서 좀 더 그 큰 역할을 해내야 되고 기능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지 못한 것을 좀 들여다보면서 화성을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화성의 경우는 먹거리위원회가 심의 의결기구로서 시장의 역할은 물론이고 기존 푸드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립 운영에까지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되는 부분이라서 조례 개정을 비롯한 군정체계의 거버넌스 시스템 운영을 공고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좀 이렇게 기사를 좀 준비를 하시면서 현장에까지 이렇게 다녀오시고, 예, 그 계산에서 뭐 대전은 뭐 가까워요? 2시간 거리입니다. 이야, 2시간까지 가서 사진을 좀 이렇게 찍어 오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예, 앞으로 어쨌든 좀 수고하셨고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질문이 네. 그 거버넌스 운영 결과보다는 그 행정실국의 몫이 이제 큰 것 같다. 그래서 먹을거리 그 자치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네.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우리가 푸드 플랜을 이야기할 때 실제적으로 이제 민간 참여, 민민 거버넌스 그리고 민관 거버넌스의 구조를 계속 이제 기대하고 확장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 가장 핵심이 이제 관광 거버넌스의 시스템을 잘 가동해서 제도가 정착되게끔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시민을 위한 이 정책이 되게 그렇게 풀어내게끔 하는 게 이 푸드 플랜 뉴스 농장의 목표의 지점이기도 하고 또 푸드 플랜을 기대하고 염원하는 그런 분들의 목표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실제 푸드 플랜 일환에서 이런 그 지역 활성화 재단도 만들고 먹거리위원회도 막 대폭 확장하고 해가는 이 부분에서 실제 이게 그 지역의 먹을거리 자치와 관련된 지방자치의 개념에 민간 참여 그리고 민관 거버넌스의 시스템이 잘 가동이 되는가를 보는 게 맞다고 본 거죠. 그래서 기자의 눈으로 좀 더 살펴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좀 여기 같은 경우는 참 잘해요. 청양은 참 배울 점이 많은 지역인 거는 사실입니다만 좀 더 그 민간의 참여를 더 끌어내고 이 거버넌스 시스템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예, 그 청양이 그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 공공급식 분야에서도 그랬고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청양을 이렇게 집중하는 건 또 청양 뉴스가 이렇게 그 이제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들 보셨을 텐데 그 푸드 플랜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뉴스들이 나오진 않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로 보면 청양이 진짜 이제 사업을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홍보 활동을 잘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쨌든 쭉 이렇게 보면은 홍보만 잘하는다기보다는 무슨 뭐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뭐 그 인프라들도 만들어가고 이런 거 보면 청양이 어쨌든 뭐 다른 지자체들보다는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앞서가는 것 같아요. 네, 의지가 상당하신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 거버넌스 뭐 인원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 좀 그런 의지들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지금 이빈파 센터장님의 의견은 말씀은 그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상당히 이렇게 주도해서 가는 것 같다. 네. 예, 그래서 이후에도 그런 것에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초점을 좀 두고 더 좀 청양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 게 네. 예,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좀 이렇게 파악하고 캐치하는 걸로 보면
청양에 이제 모범적인 거는 맞는 것 같다. 네, 뛰어난 지역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그런 그 시각으로 더 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저거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빈파 센터장님의 거버넌스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